세 이상인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.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50세 이상 그 추준은 현재 은퇴한 사람들의 노동조합입니다. 이게 다 은퇴해가지고 인생 일막을 다 살고 저기 하면 인생 이막이고 아니면 은퇴한 사람들이 주입니다. 은퇴한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노동을 안 하고 그냥 하느냐?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는 노동조합의 문제가 일을 하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 맞습니다. 고민을 해야지 되고, 근데 우리 그러한 그 세대별 은퇴한 사람들, 노인들의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곧 형식은 우리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단결권, 단체 행동, 단체 교섭 등을 제가 노동조합이지만 내용은 뭡니까? 우리 은퇴한 사람 노인들의 문제를 우리 설립 거기도 그렇게 돼 있고 설립할 때 그 회의 자료로 오늘 회의 자료에 이제 참고용으로 보면은 처음에 만들 때도 노인단체 마지막에 자주성을 잃은 그냥 정부에서 만들어준 대한노인회를 대체하는 세력으로서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인단체를 지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노동조합이지만은 형식은 노동조합이지만 내용은 노인운동을 노인단체로서 역할을 해야지 될 것이다.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? 그래서 우리 역할은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하는 수밖에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활동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. 다만 그 노동조합이 단순히 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일하게 지향하고 정말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졌지만은 노인단체 노동조합에서 이제 형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싸우고 지금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. 근데 이 활동을 어떻게 노동조합 활동뿐만 아니라 노인단체로서 뭘 할 것인가, 조합원들과 함께 뭘 할 것인가, 여기 제가 보기에는 그 철학적 고민이 살아가는 데 대한 철학적 고민이 담겨하지 않으면 이 조직이 지속성을 가지고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은 영속성입니다. 회사는 말해도 노동조합은 거의 우리 삼별연맹 이렇게 된 것은 독일에서 보면 우리 조직교회지만은 지금 200년, 300년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영속성이 노동조합의 특징입니다. 그래서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철학적인 고민을 담아서 제가 보니까 웰다잉 운동, 인간이 생로병사 중에 우리는 이미 노의 초기 단계를 거쳐서 노병사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단계입니다. 거기에서 뭘 할 것인가, 남아있는 게 병사 중에 그래서 노년 사고를 제가 우리 노년 사고를 해야 된다. 노인 문제이기 때문에 늙어서 몸 아프고 거기에 몸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, 빈곤하고 공공에서 벗어나고 더 있나요? 그리고 소외, 정말 그렇게 외로움 저기 가서만 꼭 살아야 나이 들면 말이지 저기 요양원만 가서 살아야 되나요? 그래서 소외에서 벗어나고 할 일 없어서 정말 은퇴하고 나면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일이 노동이라는 것이 꼭 그것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사람이 살면서 살아있는 정도가 곧 노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노동의 가치를 나이 들어서 죽기 전까지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게 노동조합밖에 없잖아요. 권리와 저걸 가진 데가. 그래서 이런 우리 조직이 가자면은 그런 기본적인 철학적인 좀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,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, 그러면서 나이가 들으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는 사회운동을 사회활동을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다 보니까 이런 활동 사업 배치에 웰다잉 운동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잠깐 네. 중간 발언. 웰다잉 하지 말고 웰빙다잉. 웰빙다잉. 아니면 웰비다. 웰비다. 거기서 웰비다. 웰다잉하고 웰다잉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웰비다 해야지. 이렇게 가면 결론은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이 뭔가 웰다잉 할 때
우선 가까운 데서부터 내가 가는 상제할 때 말이지 감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. 그다음 내가 죽었을 때 정말 여기서 그 웰다잉 교육할 때 자서전 쓰는 거 그거 내용은 뭐 우리가 좀 빨리 하면 되겠지만 그거 제가 우리 홈페이지 노동조합 노후희망의 홈페이지가 되면은 전 조합에 있어서 웰다잉 교육거 하면 하나씩 써가지고 거기에 놓으면 웰비다. 웰비다잉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잊지 않고 장례 다 치르고 또 우리 조합은 하면은 적극 주잖아요. 그러면은 정말 우리 끝까지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있을 것이다. 그래서 또 뭐 상속에 관한 문제 그거 중요하잖아요. 상속에다 다 하고 뭐 없으면은 노후희망률의 길도 좀 할 수 있는 길도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교육을 말이지 해가면은 그 웰다잉 운동 그게 웰비다. 웰비다 노인단체 운동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활동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정체성을 강화시켜주고 해야지 뭐 이거다 해가지고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하다. 그다음에 그 노년 사고 운동도 마찬가지. 안압대 건강에 사는 법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활동할 게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뭐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운동 스포츠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동체 마을 뭐 다 그에 속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면은 거기 따라서 기본 거기에서 사업은 얼마든지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래서 노후희망유니언의 정체성은 확실히 보면은 뭐 노인들의 세대별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설립적을 받고 한 세대별 노동조합의 정체성은 그렇다. 형식적으로 노동조합이 노인동을 해나간다. 노인단체로서 노인들의 권익 신장을 원해서 공적으로 처음에 만들 때도 거기 그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노후희망유니언은 노인회를 자주적인 단체로서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을 키우자 하는 거죠. 그래서 정체성이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실제 만들어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가 위원장이 된 거는 제가 위원장이 된 건 아니고 노후희망에 가입한 건 16년도입니다. 제가 할 때 촛불 때 이렇게 와서 감사도 하고 그 다음에 공동위원장을 3년 거치고 지난번에 이제 시작했는데 사실 우리 지난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. 밖으로 비친 것도 노후희망유니언 많은 사람이 저때 어디냐 촛불 때 가입을 했지만은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. 왜? 싸움이 하고 내부적으로 나이 들어서 싸움하는데 누가 뭐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. 그러니까 거의 많은 사람이 촛불을 하고 나서 끝나는 내부적인 갈등 상황 속에서 이제 떠나가고 있죠. 요새 한 거는 거의 우리 인천은 정동국 본부장이 가입시키고 이렇게 새로 이제 한 사람이 한 3분의 2 정도 되죠. 그런 거 정도 아마 될 겁니다. 그래서 활동을 통해서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싸우는 과정에서 그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자전에 그 과정에서 이제 활동이 조금 외부적으로 붙이는 후에 지금 최근에 민주노총에서 이영관 안우리 재단에서 핑계 삼았던 노후희망유니언의 싸움만 한다, 분쟁만 하고 하다 하는 이런 지적. 또 그 이후에 3년은 사실은 활동을 못해서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안 되니까 우리 위원장도 책임 문제가 따르잖아요. 회의해가지고 올리면은 지금이야 이제 괜찮지만은 처음에 한 1년 반 동안은 얼마나 엄격했습니까? 그래서 활동을 제대로 노후희망유니언에서 하기 어려웠죠. 모임이 안 되니까 그랬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 처음 그 전에 쭉 했던 게 어버이날 떡나눔 행사. 그러니까 어버이날 떡나눔 행사를 배치한 것은 봄에 노인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 효도도 하고 어른을 잘 모시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탁골공원에 가서 떡을 나눠줬지 다른 저런 게 그게 곧 노인 운동에 촉구하는 노인 문제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후희망유니언 이렇게 한다. 그 다음에 작년에 한 10월 추모 행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추모 행사는
평가등가 아, 있으니까요. 아니 평가를 그, 하기 전에 그 의견- 평가를 봤으니까 내가 얘기를 해서 쭉 하고 정체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활동이 정체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 그게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니다. 그래서 노희망유니온이 그 작년에 저 고독사하고 그 저 자살로 그 추모제가 결론은 세계 노인을 처음 행한 노희망유니온에서 한 행사였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도 다 노인 문제에 대한 우리 하는 기층 그 노인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문제를 다 그 자살자 비자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. 다만 우리는 노인 단체로서 거기에 정부 촉구를 하고 하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을 거라고요.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하는 게 추모제를 해서 그러니까 봄 가을에 저게 돼 있었고 여름에 보면은 그 지역별로 단합들에 해서 조합원과 함께 하는 거. 그 다음에 가을에 그 정책 토론회, 정책 세미나 국회하고 우리가 뭐 처음에 할 때는 하려고 이렇게 한 데가 우리하고 그 연구소 뭐 아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실제 그거는 우리 조합의 인적 구성을 너무 그 약하게 보고 가볍게 보고 해서 한 결과를 그 충분히 다 우리 조합원들 힘으로 다 해내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 역시 좀 더 뭐 정부에 이런 거 하는 것은 담론을 크게 잡아야 거기에 대해서 알아주고 사회적인 신뢰가 신망에 가는 거지 그냥 뭐 우리끼리 째깔째깔 한다고 뭐 크게 되겠습니까? 그래서 정책 세미나 하면 하고 그 과정에 우리 제일 한 게 그 노인 문제로서 딱 우리가 잡아서 한 게 고용보험법 개정 그 문제를 여름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또 뭐 노동권익센터하고 고령노동자 권익센터하고 같이 처음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이제 진행이 지금까지도 이제 거의 다 뭐 6분응선에는 왔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그거 대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해결가 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노인에 관한 문제를 그게 우리가 딱 잡아서 할 수 있는 거. 우리 역량에 현실적으로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보기에 그 크게 더 이상 많은 하기는 우리 지금 현 수준에서 현실 역량을 봤을 때 좀 어렵다. 다만 이런 모든 활동에 하는 것은 사업 계획을 통해서 정말 정체성을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업 배치를 잘 해야 된다. 그 동질성은 정체성은 노동조합 세대별 노동조합 그렇게 하면 정체성이 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니까 이런 정책적 대안을 장관 정책위원회를 만들었고 통일 문제 나이 들어서 사니까 통일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일자리를 노인들이라고 그 일자리도 좀 해줘야지 실제 그 못한 게 제일 그 부분이지 우리가 한 사람도 뭐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아직 못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저것도 그 활동이 위원회도 활동이 미약하고 우리가 뒷받침을 못한 점이 있죠. 그렇다 보면은 이런 활동을 통하면은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기 전체적으로 외부적으로도 각인될 거다. 이렇게 생각해서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. 특히 아까 우리 정동근 본부장이 실제 조합원들 만나서 뭐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래 우리 노인단체야. 민주노총도 은퇴하고 한국노총에서 기업별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은퇴한 사람들이 하는 어른들의 노동조합 거기 잘못하면 우리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동안에 그 활동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다.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? 오늘 좀 이렇게 하는 데서 굉장히 멋진 노인 역사를 이끈 한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배치해서 정말 실천을 통해서 해갈 수 있느냐. 너무 꿈만 많이 가진다고 힘이 여기밖에 안 되는데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합은 많이 가입시켜야 됩니다. 쪽수가 많아야지 우리 저게 할 수가 있어요. 항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야지 쪽수가 많아져야지 재정적으로도 좀 자립할 수 있고 아니면 상근 영향도 확보해서 일도 할 수 있고 올해는 그래서 제일 좀 우리
조합원 확보와 지금 서울본부에서 해서 조합원 하는 게이 지구를 결성하고 하면서 확 늘어나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거기에다가 좀 이렇게 쌓아두고 이런 걸좀할때 대체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쪽수를 이렇게 재정을 하지 확충하고 그래서 하고 이 정체성 문제가 나와 계속 하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정체성 문제는 일단 우리 활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선언과 강령 그다음에 규약 그다음에 활동을 통해서 하면은 정체성에 대해서 크게 어디 문제하는데 답변을 하거나 지금 하는데 있겠습니까? 지금 본부장님 답변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뭐 말씀 중에 다 나오긴 했고 제가 아까